보신 영상은 2015년 2월 11일 우리나라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영상 중 하나인데요. 운전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운전할 때 위험한 상황 중 하나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건데요.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데요. 결국에는 영종대교에서 차량 106대가 추돌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106대나 추돌한 상황에서 사망자는 2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차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항공기의 경우 비행할 때 속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지상에서 움직이는 경우 특히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순간 그 속도는 시속 300km 이상인데요. 지상에서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두 항공기가 충돌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오늘은 이 상상이 현실이 된 항공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악기상, 조종사의 실수, 조종사와 관제사 간 소통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두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여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낸 사건, 테네리페 공항 참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977년 3월 27일에 발생한 테네리페 공항 참사는 엉뚱하게 테러로 인해 시작됩니다. 국제시각으로 09시 00분 KLM 4805편은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이륙하여 스페인령인 그란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라스 팔마스 공항으로 비행하고 있었고 비슷한 시각 페남 1736편 또한 뉴욕 JF 공항에서 이륙하여 KLM 4805와 같은 목적지인 라스 팔마스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항공기가 라스 팔마스 공항으로 향하던 중 갑작스럽게 라스 팔마스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이는 카나리아 제도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급진 사회단체의 소행으로 추정이 됐고 두 번째 폭탄 위협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라스팔마스 공항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라스팔마스 공항으로 가던 두 항공기는 다른 공항으로 회항해야 했고 라스팔마스 공항 근처에 있는 테네리페 공항으로 회항하게 되었습니다. KLM 4805와 페남 1736뿐 아니라 비슷한 시각 라스팔마스 공항으로 가려던 수많은 항공기들 또한 테네리페 공항으로 회항하여 테네리페 공항은 의도치 않게 문전 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선 공항 내 구조와 명칭을 알아야 하는데요. 공항에는 관제사가 항공기의 움직임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관제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사용하는 길을 활주로라고 하는데요. 활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오로지 이륙 및 착륙 시에만 사용되고 이착륙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정해지고 이 방향은 공항 내 여러 조건에 의해 수시로 변동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이착륙 방향이 화살표 방향으로 정해지면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륙하기 위해 A 지점에서 출발하여 활주로를 따라 이륙하고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활주로 방향으로 착륙하기 위해 A 지점에 접지하며 활주로를 따라 착륙하게 됩니다. 활주로 외에 항공기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길을 유도로라고 하는데요. 영어 명칭처럼 항공기가 유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택싱 한다고 표현합니다. 정리하자면 출발 항공기는 주기장에서 출발하여 유도로를 따라 택싱해서 활주로까지 가고 활주로에 들어가 정해진 방향으로 이륙하고 도착 항공기는 정해진 방향으로 활주로에 착륙하여 유도로를 따라 택싱하여 주기장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테네리페 공항은 라스팔마스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한 항공기들로 혼잡해졌습니다. 모든 주기장이 꽉 차 적절한 장소가 없어 몇몇 항공기는 유도로 및 공항의 빈 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KLM 4805와 페남 1736은 그림과 같이 주기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라스팔마스 공항의 폭탄 테러 상황이 해소되어 공항 폐쇄가 해제되자 많은 항공기들이 라스팔마스 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륙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페남 1736은 사전에 이륙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활주로까지 택싱할 것을 관제사에게 요청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KLM 4805가 길을 막고 있었던 거죠. 두 항공기는 모두 보잉 747 기종으로 해당 항공기는 민간 항공기 중에서도 가장 큰 항공기 중 하나여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른 항공기들에 비해 더 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하필 두 항공기 모두 몸집이 거대하다 보니 페남 1736은 자신의 앞을 막고 있는 KLM 4805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KLM 4805가 움직일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KLM 4805는 당시 라스팔마스 공항까지 가기 위해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장의 주장에 따라 연료를 더 보급한 뒤 30분 뒤에야 이륙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16시 58분 25초 KLM 4805는 관제사에게 활주로까지 택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이번 사고의 여러 문제 중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날 수많은 항공기가 테네리페 공항으로 회항했고
그로 인해 테네리페 공항 이곳 저곳에 정차해 있는 항공기들이 유도로를 통해 활주로까지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착륙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었고 이륙하기 위해선 A 지점까지 가야 했지만 유도로를 따라 A 지점까지 가는 길은 다른 항공기들에 의해 막혀 있었고 A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활주로를 통해 A 지점까지 간 다음 180도 회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6시 58분 55초 관제사는 어쩔 수 없이 KLM-4805에게 활주로에 진입하여 활주로를 따라 A 지점까지 택싱하고 A 지점에서 180도 회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7시 02분 03초 페남 1736도 관제사에게 활주로까지 택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제사는 페남 1736에게 활주로에 진입해 활주로를 따라 택싱하고 KLM-4805의 이륙을 위해 세 번째 유도로를 통해 활주로에서 빠져나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페남 1736 조종사들은 비영어권 조종사들이었기 때문에 관제사가 말한 세 번째 발음이 third인지 first인지 헷갈려 했습니다. 17시 03분 29초 페남 1736은 관제사에게 세 번째 유도로를 통해 활주로에서 빠지는 게 맞는지 다시 물어봤고 관제사는 The third one, sir. 1, 2, 3, third one 이라고 확실하게 다시 말해줬습니다. 뒤이어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테네리페 공항은 테네리페 섬에 위치해 있어 가까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또한 산이 테네리페 공항을 둘러싸고 있고 공항이 해발 632m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는 여건 때문에 종종 낮은 구름 및 안개가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환경이었습니다. 페남 1736이 활주로에 진입해 택싱을 시작할 때쯤 낮은 구름 및 안개가 갑자기 공항 전체를 덮치며 시정이 매우 안 좋아졌고 조종사는 주변 가까이에 있는 것 이외에는 주변을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관제사는 높은 타워에 있었지만 항공기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7시 05분 27초 페남 1736이 두 번째 유도로를 발견하고 지나갈 때 KLM-4805는 이륙 시작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17시 05분 36초 KLM-4805 부기장은 이륙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며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직 이륙 준비 중이었고 관제사로부터 이륙하라는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가 그리 급했는지 기장은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의 출력을 높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네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KLM-4805 기장은 항공기가 지연이 많이 되어 마음이 급한 상황이었을 거라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항공기가 지연된 것 때문에 이렇게나 기장 마음이 급했을까요? 살짝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기장의 마음이 급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사건 전까지는 조종사가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되었지만 조종사의 피로 관리를 위해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KLM-4805 편이 조금만 더 지연되면 기장 및 부기장은 정해진 근무 시간이 초과되어 법에 위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KLM 항공사는 항공기 지연을 어떤 이유에서든 조종사의 탓으로 돌리며 조종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원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공항으로 회항해 조금만 더 지연되면 근무 시간을 초과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지연이 자신의 탓이 되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장의 머릿속에는 최대한 빨리 이륙해야겠다는 생각만 있어 마음이 급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다행히 기장이 급하게 이륙하는 것을 부기장이 제지했고 관제사에게 ATC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알아야 할 것이 ATC 허가와 이륙 허가의 차이점입니다. ATC 허가는 항공기가 사전에 제출한 비행계획서를 관제사가 허가하는 것으로 이륙한 뒤에 어떻게 비행해라 라는 허가이지 이륙 허가는 아닙니다. 17시 05분 33초 관제사는 KLM-4805에게 ATC 허가를 주었습니다. 17시 06분 08초 관제사는 ATC 허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었고 항공 규정에 따르면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받은 ATC 허가를 다시 관제사에게 복창하며 ATC 허가를 제대로 받은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 복창 절차를 수행하기도 전에 기장은 이륙하기 위해 엔진을 예열시키고 엔진 브레이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기장 대신 부기장이 ATC 허가를 관제사에게 복창했고 마지막 말에 우리는 지금 이륙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이번 사건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KLM-4805는 ATC 허가를 받을 당시 ATC 허가만 받았지 이륙 허가는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장 및 부기장은 자신들이 이륙 허가를 받았다는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져 기장 및 부기장은 관제사에게 ATC 허가를 복창하면서 이륙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해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17시 06분 18초 부기장이 우리는 지금 이륙합니다 라는 말을 끝내자마자 다행히 관제사는 알겠어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이따가 너 다시 부를게 라고 말하며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6, 7번째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우선 6번째 문제. 관제사와 KLM-4805가 교신하고 있을 당시 페남 1736은 자신들이 진작에 빠져나가야 했을 C3 유도로를 지나 아직 활주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관제사가 세 번째 유도로에서 활주로를 벗어나라고 지시했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했는데 왜 페남 1736은 C3 유도로를 지나쳐 아직도 활주로를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페남 1736이 왜 C3 유도로에서 활주로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추측되는 가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C3 유도로로 들어가려면 항공기는 135도 이상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페남 1736 기종은 보잉 747로 몸집이 거대하여 항공기 구조상 C3 유도로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페남 1736 조종사는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을 관제사가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관제사가 C4 유도로로 빠지라고 한 것을 C3 유도로로 잘못 말했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C3 유도로를 지나쳤다는 가설이 하나 있고 다른 가설은 페남 1736이 관제사로부터 세 번째 유도로를 통해 활주로에서 빠지라고 지시를 받을 당시 페남 1736은 C1 유도로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는 C2 유도로를 첫 번째로 생각해 관제사가 말한 세 번째 유도로는 C4 유도로라고 착각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7번째 문제점은 페남 1736이 아직 활주로에 있는 상황에서 KLM-4805가 우리 지금 이륙합니다 라는 말을 했고 이 교신을 듣고 있던 페남 1736은 내가 아직 활주로에 있는데 이 항공기가 진짜 이륙하려나 하는 의문과 두려움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KLM-4805가 우리 지금 이륙합니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페남 1736은 안 돼, 우리 아직 활주로에서 이동하고 있어 라고 말했지만 우연하게 이 말이 관제사가 알겠어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이따가 너 다시 부를게 라고 말하는 타이밍과 딱 겹쳐 주파수 간섭, 혼선이 일어나 두 교신 모두 잘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관제사가 알겠어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이따가 너 다시 부를게 라고 말한 것이 KLM-4805에게 잘 들리지 않게 됐죠. 다행히 사건을 막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17시 06분 25초 관제사는 페남 1736에게 활주로 벗어나면 보고해라 라고 말했고 페남 1736은 활주로를 벗어나면 보고하겠다 라고 대답했죠. 페남 4805의 기장 및 부기장은 이륙하기 위해 정신이 팔려 있어 이 교신을 잘 듣지 못했지만 옆에 있던 항공기관사는 이 교신 내용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17시 06분 34초 KLM-4805 항공기관사는 기장에게 아직 그가 활주로를 안 벗어난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기장은 한창 이륙 과정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항공기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장은 항공기관사에게 뭐라고? 라고 되물었고 항공기관사가 다시 한번 페남 1736은 활주로를 안 벗어난 거죠? 라고 물어봤지만 돌아온 기장의 대답은 벗어났어 라는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는 그 당시 기내의 권위 문화였습니다. 이 당시 기장은 기내의 최고 권위자로 다른 운항 승무원들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장은 항상 옳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장의 판단과 반대되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KLM-4805의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는 비행 과정에 의문이 있어도 기장에게 물어보기 힘들었고 기장이 맞다고 하는 판단에 쉽게 반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KLM-4805 항공기관사는 페남 1736이 아직 활주로에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기장에게 물어봤지만 기장이 단호하게 벗어났어 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활주로에 안개 및 낮은 구름이 많이 끼어 시야가 거의 0인 상태에서 두 항공기는 서로의 위치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시정이 좋지 않아 관제사 또한 타워에서 이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7시 06분 40초 페남 1736 기장은 드디어 자신의 전방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KLM-4805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당시 교신 내용을 들어보면 페남 1736 기장은 욕을 하며 항공기 출력을 높여 빠르게 활주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같은 시각 KLM-4805 속도는 V1에 도달했습니다.
이 V1이라는 속도는 항공기가 이륙 도중에 멈추지 말고 무조건 이륙을 해야 하는 속도였기 때문에 KLM-4805는 멈출 수 없었고, KLM-4805 기장은 기수를 들어 항공기를 이륙시키려 했지만 30분 전 연료를 최대로 넣었기 때문에 무거워진 항공기는 뜰 수 없었습니다. 17시 06분 50초, 결국 두 항공기는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KLM-4805의 기수가 살짝 들린 상황이었기에 KLM-4805의 동체 밑부분이 페남 1736의 상단부를 치며 두 항공기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KLM-4805는 충돌 후 공중에 뜬 상태로 날아가다가 동체가 뒤집히면서 활주로에 추락했습니다.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불이 붙으면서 KLM-4805는 대폭발하며 항공기 전체가 전수되어 탑승자 248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페남 1736도 충돌 즉시 몇 미터 밀려났고 총 396명의 승무원과 승객 중 61명만이 탈출했고, 곧바로 항공기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전소되어 335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은 기상악화, 교신 문제, 조종사의 잘못된 판단 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 발생한 테네리페 참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컨이었습니다.